오늘 공부할 게는 산하비기입니다. 이제 22번째 괸인데요. 지난주에 했었던 게 이제 활해서합계잖아요. 그러니까 서합계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뭔가 이제 어떤, 그 형벌로서 한다고 하고 그것들을 이빨로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딱 물어 깨무는 그런 그런 형상으로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합한다. 이런 게였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합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합해서 있으면은 그 집단의 어떤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그 모양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 드러난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꾸민다. 라고 해가지고, 비계의 그 비지 않은 꾸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빗계다. 그, 빗계는 이제 사물들이 온통 이제 드러나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괴를 보면 산화비거든요. 그래서 상계가 산, 아래께가 이제 화 이렇게 해서 위에는 그 산, 간계, 산의 모양, 그 다음에 아래는 불의 모양. 그래서 불은 밝음이 있다, 그러니까 밝다 이런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 아래에 불이 있다. 그래서 산에는 뭐 초목, 또 물, 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밑에 불이 비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밝음이 있기 때문에 산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광채를 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빛계의 형상을 얘기하면 노을이 진 산 모습을 생각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노을이 질 때 자연 풍경이 되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간 태양의 밝음이 이제 더해져서 그 속에 있는 사물들이 훨씬 잘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 이렇게 이제 꾸밈이 있어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꾸미고 관계함으로써 그 바탕이 드러난다. 사람을 이제 예로 들어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데 실제로 그 실체를 즉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사람의 표정, 뭐 몸짓, 옷차림, 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꾸미는 것에 의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꾸미는 것에 의해 이제 정해지는데, 그러니까 이 꾸밈이라는 것은 이제 관계를, 그러니까 이 꾸밈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모든 사물은 그 바탕을 미루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꾸밈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 이제 천천히 한번 따져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괴사를 보면요. 괴사는 비, 형, 소리, 유유왕. 비는 형통하다. 그리고 가는 것이 조금 이롭다. 소리, 조금 이롭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물이라는 게 꾸밈이라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제 바탕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바탕은 실제로 이제 꾸밈으로써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는 것을 이제 무늬라고 보고 그 무늬를 이제 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체가 이제 문체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체는 우리가 인식 가능한 거니 밝게 빛난다고 말하는 거고, 이렇게 문체를 가지고 있어서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그냥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꾸밈이 없으면 본질을 드러낼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빗계의 합계가 윗계이기 때문에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상계인 간계는 이제 꾸밈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더욱 성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바가 이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넷계, 릿계는 보면은 음이 두 개고, 양이 두 개고, 음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바탕은 굳세거든요. 그런데 부드러움이 꾸며지기 때문에 형통한 거고, 또 그 외계, 상계인 간계를 보면 음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바탕은 원래 부드러워요. 그런데 굳셈이 꾸며주기 때문에 더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꾸미는 관계가 훨씬 더 그 진행을 돕는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꾸민다는 거는 무언가 하나를 더해서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빗개는 보면은 양세개, 음세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양의 조화가 되게 잘 이루어지는 괴이고, 그 음양의 조화를 현실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음이든 양이든 서로 꾸며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며주는 거나, 그러니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나 꾸밈을 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은 다 기호나 상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같은 기호나 상징들로 바탕이 존재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빗개의 각 효를 보면 각 효들 간의 관계를 되게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꾸민다는 거는 어쨌든 음과 양이 서로 이제 보완한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보완은 서로 관계로서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자리 배치로 보완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 정음 관계는 여기에서 보면은 초고하고 육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괴와 오괴도 서로 호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삼묘하고 육토도 서로 정음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정음 관계는 이제 초고와 육사의 관계만 있는데 왜 여기가 상호 조화롭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서로 꾸민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6.2와 6.5가 응하지 않는데 6.2는 바로 위에 9.3을 꾸며주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6.5와 3.9는 서로 이렇게 보완하는 관계로서 아까 빗괴에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각각의 괴의 효사들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구, 비기지, 사거, 이도. 초구는 발을 꾸미는 것이니 수레를 놔두고 걸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는 발 아래 부분, 발꿈치, 발목, 발가락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뜻합니다. 여기에서 초구는 초유는 되게 일반적인 괴에서는 되게 어리고 또 아직은 그 기운이 미약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초유답지 않게 매우 굳셉니다. 육사하고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바로 유기가 대령하고 있는 그 수레를 타고 갈 수 있는 역량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초효는 초효기 때문에 그 어떤 괴의 맨 아랫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값은 없어요. 그리고 공적으로도 기능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세우지는 못하고 그렇지만 되게 굳센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행할 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행할 바를 할 뿐이다. 자신이 스스로 행할 바를 할 뿐이라는 것은 지금 초효의 자리, 자기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레를 버리고 걸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는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자리인데 바로 위에 있는 유기가 수레로 꾸민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칫 그런 것에 응해서 수레를 타고 간다면 그것은 바른 처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꾸민다, 그러니까 빗개니까 계속해서 이제 꾸민다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초구는 자기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으로 자신을 표현해야 돼요. 수레를 타는 것은 자기를 제대로 꾸민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때 수레로 유혹하는 것은 이제 육이거든요. 비록 걸어가야 하는데 수레를 타는 것은 좀 편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리함을 택하면 육사와의 정응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꾸민다는 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효라고 볼 수 있어요. 6.2는, 그러니까 6.2효로 보겠습니다. 6.2, 비기수, 6.2는 수염을 꾸민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수는 석수염이라는 뜻인데, 꾸밈의 도는 바탕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바탕을 따라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염은 이제 턱에 붙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턱이 이렇게 움직이면 수염도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턱은 9.3이거든요. 그러니까 9.3에 의지해서 움직일 뿐이에요. 여기서 2천은 그 빗개의 꾸밈의 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기이므로 유기는 빗개의 주체라고 얘기해요. 꾸민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 꾸밈의 도를 가장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기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멈추는 것이 턱, 이 9.3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유기의 움직임 자체는 선악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선악이 이제 그 꾸밈에 있지 않고 그 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기휴에는 선악, 길, 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유기휴에는 그것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유기가 꾸미는 9.3은 뭐냐 하면 9.3 비여, 파여, 영정, 길. 9.3은 꾸민 것이 윤택하니 영구히하고 곱게 하면 길할 것이다. 비여, 유여. 여기서 유는 적시다, 졌다, 은혜를 입다 이런 뜻입니다. 9.3은 그 아래로는 유기가 있고 위로는 육사가 있는데 각각의 응효잖아요. 그러니까 9.3을 서로 꾸며줘요. 그래서 꾸민 것이 윤택하다는 것은 위아래로 꾸밈을 받기 때문에 윤택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9.3 자신은 되게 강한 양효이고 유기와 육사가 부드러운 음으로 꾸며주니까 그 꾸밈 자체가 되게 성대한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꾸밈이 이렇게 성대하다 보면 그만큼 꾸밈에 휘둘려가지고 바탕 자체가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9.3의 덕목은 뭐냐면 바탕에 좋아하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꾸밈이 무엇인지를 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영정, 길 할 수 있으니까 그 바탕에 제일 어울리는 꾸밈이 어떤 것일까를 이제 고민해야 하고, 함부로 이렇게 성대한 꾸밈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이제 경계하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육사효를 볼게요. 육사, 비여, 파여, 백마, 하녀, 비구, 혼구. 육사는 꾸민 것이 희고, 백마가 날아가듯이 달려가니 도둑이 아니면 혼인하려는 것이다. 참 애매하죠.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파는 희다. 그 다음에 하는 날다. 구는 도적. 구는 혼인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여기에서 육사는 정응이 있어요. 그쵸? 초구. 초구를 꾸며야 되는데 또 9.3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이게 누구와 관계에 맺어야 될지, 누구를 꾸며야 될지 잘 헷갈리는 효예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자신과 꾸밈의 관계에 있는 초구를 찾아서 이렇게 말을 타고 날듯이 간다는 거예요. 비여, 파여는 처음에 9.3과 초구 중에 어디와 꾸밈의 관계를 맺을지 몰라 꾸밈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신경 쓰면 여기 9.3은 이제 말하자면 응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도적이거든요. 그래서 도적하고 관계를 맺어야 될지, 아니면은 결혼 상대, 초구, 결혼 상대와 관계를 맺어야 될지 조금 신경 쓰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백마를 타고 막 날아가듯이 이제 혼구를 찾아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백마의 흰색과 비여, 파여의 흰색을 좀 구분을 하면은 오히려 이 상황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파는 이 흰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랜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흰 백자의 흰색과 약간 구분을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백마라고 하면은 백마의 그 백색은 물론 꾸미지 않은 색일 수도 있지만 초구,
온전히 꾸민 색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6.5는 6.5 효사를 보겠습니다. 6.5 비유, 구원, 속백, 잔잔, 린, 동길. 6.5는 언덕과 동산에서 꾸미니 묵은 재단해서 이렇게 늘어놓듯이 하면 부끄럽지만 결국에는 길하다. 9는 이제 언덕을 얘기하고요. 원은 동산. 우리 이제 뭐 맹자에서도 보듯이 사냥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속은 묵다. 그 다음에 잔자는 양이 적은. 아니면 뭐 나머지 뭐 이런 뜻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쓰고요. 보면은 6, 5는 군주의 자리인데 그 양의 자리에 음이 와서 그 자리는 높지만 스스로 이렇게 꾸미는 힘은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결국 그 상고의 꾸밈을 받게 되거든요. 또 이제 자기와 호응의 관계에 있는 이효도 보면은 6이에요. 역시 이제 음이기 때문에 서로 꾸미지도 못해요. 그래서 상체인 관계의 윗자리인 상구를 따라서 이제 꾸미게 되는 거죠. 여기서 속백이라는 것은 백은 이제 비단이잖아요. 인재를 초빙할 때 쓰는 이렇게 꾸밈의 예물을 이야기하고요. 잔자는 적다니까 그 꾸밈 자체가 되게 소박하다는 뜻이에요. 주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얘는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 한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점에선 길하다고 봤습니다.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을 하자면 6, 5는 속백 잔자처럼 꾸밈의 능력이 조금 모자라서 좀 부끄럽기는 해요. 그런데 6, 5는 상구의 꾸밈을 이렇게 흔쾌히 받아들이는 그런 부드러운 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덕을 발휘함으로써 끝내 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구는 백비무구. 상구는 꾸밈을 희게 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구는 이제 빗개 끝에 있는 강한 군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빗개가 끝이 났으니까 꾸밈도 이제 극에 이른 거예요. 꾸밈이 극에 이르면 본래의 그 소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이 자리에서의 덕이에요. 그런 덕을 세워야 하는 자리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상구가 그 군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강한 힘을 발휘하는 양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는 길한 거거든요. 오직 꾸밈을 소박하게 하면 허물이 없게 되는데 근본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제 빗개 상구의 할 일인데 그게 상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빗개에서 상구는 뭐 지위가 없는 자리이긴 하죠. 다른 게 끝에 있는 것처럼 그 불안하고 위태롭지는 않아요. 그 빗개는 보면은 그 효사마다에 다 비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이제 인간 사회를 하는 그런 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인간 사회처럼 끝없이 상호 간에 꾸미는 관계가 빈번한 것도 없죠. 근데 이제 저는 좀 이 빗개를 마무리하면서 약간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딱 단정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을 딱 닫아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나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비로소 그 본질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나 혼자서는 나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과 이웃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서로 보완하면서 비로소 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빗개가 좀 그 시사하는 바를 잘 좀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비형, 소리, 유유왕, 소구, 비기지, 사것, 이도, 유기, 비기수, 구삼, 비여, 유여, 영정, 길, 육사, 비여, 파여, 백마, 하여, 비구, 혼구,
유고, 비우 구원, 속백 잔잔, 린 종길, 탕구, 백비우구.